자, 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고대의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고대, 한국, 그리고 일본. 근데 특히 우리는 일본을 많이 살펴볼 거야. 왜냐면은 한국사는 세계사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사 배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약간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일본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고대 문화를 살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일본사에서 특히 동아시아사랑 같이 결부지을 수 있는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야마토 정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야마토 정권. 이 야마토라는 거는 일본인들한테서도 굉장히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단어야. 뭐 세계대전 때 이제 야마토 전함이라든가 일본을 처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정권인 거죠. 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몬 문화라든가 뭐 야요이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신석기 아니면 뭐 초기 철기 시대 때의 문화인데 사실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냥 약간 한반도라든가 뭐 중국의 그러한 모습들을 흡수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야마토 정권이라는 거죠. 자, 그 시기가 몇 세기냐? 4세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 8세기 정도까지 봅니다. 쌤은 12세기까지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 자, 어쨌든 야마토 정권, 의뢰에 어떤 국가가 그러듯이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초창기 때 초기 연맹왕국 시절 때 뭐가 있습니까? 지방에 세력들이 굉장히 강했잖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마토 정권도 초창기 때 호족의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랬을 때 4세기면 어떤 세기야? 어떤 세기? 어떤 시기야? 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백제 그냥 막 군초고왕 요소지방, 뭐 규슈지방, 산둥지방, 산둥까지는 아닌가요? 산둥지방도 있지. 그리고 또 뭐야? 고국 워낙 막 죽여버리고 막 장난 아니잖아. 5세기면 뭐야? 막 광개토대왕 막 미친 듯이 만주벌판 뛰어다니고 막 이럴 시기잖아. 근데 얘는 뭐 하고 있어? 호족들이 막 지방에서 일진놀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창피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창피한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우리 일본도 뭐 좀 해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바로 나타나니 얘가 바로 쇼토쿠 태자입니다. 쇼토쿠 태자. 아니 지금 막 중국이랑 막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막 나대고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냐? 이게 왜 그런 거야? 지방의 호족 얘네들이 지금 일진놀이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일본도 어떻게 해야 돼? 중앙 집권화해야 돼. 어떻게 해요? 이 쇼토쿠 태자 생각했을 때 내가 이 한반도에서 뭐가 괜찮은 걸 발견했어. 뭐야? 바로 불교라는 거죠. 불교의 그 업설이라든가 윤회설이라든가 또 이제 뭐 왕즉불 사상도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이 일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어디서? 아스카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아스카. 그래서 아스카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스카는 제가 이제 일본어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경기, 그러니까 서울 주변을 아스카라고 얘기를 한대요. 뭐 이거 내가 틀리면은 이거 틀리면은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일본 선생님이 틀린 거예요. 아주 비열한 남자. 자, 어쨌든 이 수도 주변으로 이제 불교 문화가 융성을 하는 거야. 뚜룩 이렇게. 이거 이제 뭐예요? 불교는 왕권 강화. 자, 근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내용은 아닌데 뭐 이제 소가시라든가 소가 가문이 굉장히 막 나대고 있어. 이 지방 왕족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일본도 이제는 좀 뭔가 나아가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황이 나서게 됩니다. 덴노가 나서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이카 개신을 실시한다고. 자, 다이카 개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다이카는 한자로 표기하면 이래. 와. 이 와가 뭐냐면은 일본인들이 본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야. 와. 이렇게 같이 잘 지내자고.
얘네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면 결국에는 자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 와를 되게 중시해요. 잘 지내는 거. 그랬을 때 대와 이게 일본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개신 같은 경우는 새롭게 바꾼다라는 거야. 새롭게 바꾼다는 거. 개혁 정책을 의미를 하죠. 그랬을 때 나이케이 개신의 핵심은 뭐야? 결국에는 이러한 소가 가문이라든가 지방의 세력들이 아니라 중앙 집권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중앙 집권. 그랬을 때 중앙 집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이 다이카 개신 같은 경우는 언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냐면은 7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7세기면은 언제야? 그치, 중국을 생각해봐 얘들아. 세계사 과목이잖아. 중국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이야? 수나라라든가 당나라가 막 나 겁나 세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고구려랑 막 영혼의 한타를 벌이고 있잖아. 겁나 센 거야. 자, 이때 다이카 개신 안에서 이제 막 중국의 이제 수나라라든가 당나라라든가 이러한 나라의 견당사, 견수사 이렇게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 딱 갔을 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지. 왜? 와, 황제를 중심으로 이 거대한 국가가 일사천리로 일사부동하게 움직이고 있어. 와, 장난 아니다. 중앙집권 해야겠구나. 더불어서 이때 뭐가 나오게 됩니까? 최초로 이제 일본 국호, 일본이라는 글자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왕호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천황. 전 이렇게 거만한 칭호를 본 적이 없어요. 중국의 황제도 본인을 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하늘의 아들? 얘는 뭐야? 하늘의 황제야. 어이씨, 겁나 세. 자,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다이카 개신 때 보여주게 된다. 자, 야마토 정권의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다이카 개신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을 위한 노력이에요. 그러면서 이 천황이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야? 바로 나라야.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라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 시대.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 일본사에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메이지 유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비슷한데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에도 막부 시대, 나중에 배울. 그리고 이후에 나올 시대가 이제 바로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데가 나라 시대랑 이후에 살펴볼 헤이안 시대, 비교하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라 시대 같은 경우는 몇 세기? 8세기. 8세기 초, 한 710년에서 794년 이렇게 되거든요. 8세기 전반이야. 이 시기를 이제 나라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나라 시대. 그랬을 때 수도가 어디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수도가 어디? 자, 비교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헤이조쿄라고 하는 헤이조쿄 맞나요? 헤이조쿄? 헤이조쿄인가? 헤이조쿄 맞네. 죄송합니다. 자, 그랬을 때 헤이조쿄 궁이 있어요. 궁성이 있어. 당연히 어디 있겠어? 나라에 있겠지. 지금 일본 나라에 있겠죠.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자, 나라 시대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바로 당풍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풍 혹은 당류, 우리 한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당나라의 모습을 많이 따르고 있었다고. 당나라 짱! 띠모아! 이러고 있었다고. 자, 그러면서 이 헤이조쿄궁도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중국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과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발해 같은 경우도 장안성 유사했잖아. 뭐야? 당나라의 국제성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 시대 같은 경우 국가의 그런 운영 흐름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바로 중앙 집권적인 모습이겠죠. 중앙 집권적 당나라 모습 비슷하니까 원적 모습을 지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자, 당나라 또 나오게 됩니다. 뭐냐? 자, 이때 사용한 글자 뭐예요? 한자를 이제 주로 쓰게 되는 거지. 한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책들을 발행을 하게 되니 많은 역사들을 엮어서 만든 집이다 해서 만연집 정도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도 뭔가 이제 당나라랑 비교하려고 하면은 뭔가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천황과 짱이잖아. 우리 일본 짱이잖아. 뭐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고사기라든가 고사기 그리고 일본서기 근데 내용이 굉장히 이게 약간 조금 많이 허구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걸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시대 또 뭐가 있느냐. 자, 나라시대 여기서 당풍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인터넷 되니까 카카오톡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보를 얻을 거냐. 이때 뭐 있어? 없어. 직접 봐야 돼. 그래서 뭘 파견하는 거야. 누구를? 견으로. 자, 견, 당사 계속해서 파견을 했다라는 거지. 요렇게.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어요? 일본의 뭐 건축물 뭐 그냥 한번 예시 한번 들겠습니다. 뭐예요? 동대사. 우리나라 말로 동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 말로 이제 도다이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다이사. 자, 요렇게 해서 나라 시대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라 시대랑 비교할 시대 무슨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헤이안 시대. 그렇지. 헤이안 시대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헤이안 시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헤이안. 자, 헤이안 시대는 이 헤이안이 무슨 뜻이냐면은 평안이라는 느낌이야. 평안. 뭐냐면은 이 나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 천황과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막 며느리가 막 집 나가고 천황 이제 태자가 막 정신 이상자가 되고 막 불나고 막 그래. 여러분들 막 이사를 갔어. 이사 갔는데 막 첫날부터 막 가위 눌려. 귀신 보여. 화장실 머리 갔는데 거울에서 막 나 보고 오이씨 개 깜짝 놀라 막.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사 갑니다. 어디로? 지금의 교토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시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어떻게 시기는 자,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자, 8세기 말에서 언제까지? 한 12세기 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뭐야? 헤이안 시대라는 거야. 자, 이렇게 봤을 때 하나씩 비교하면서 한번 보죠. 헤이조쿄 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헤이안 큐라고 해서 여기는 어디예요? 위치가 바로 지금의 교토가 됩니다. 교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시기 같은 경우, 나라 시기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이안 큐. 맞는데 글씨가 너무 안 예쁘다. 헤이안 쿄구나, 쿄. 죄송해요. 이랬는지 이제 판서하는 친구들은 메모 틀렸잖아. 헤이안 쿄.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자, 헤이안 쿄. 자, 교토예요. 지금의 교토. 도쿄가 아니라 교토야. 자, 그리고 이제 이때는 중앙집권적, 이때는 지방분권적. 지방분권적. 그래서 누구의 이제 힘이 커지냐면은 당시 이제 호족들이라든가 귀족들의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토지도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다이카키 신 같은 경우는 국왕이 모든 토지를 막 이렇게 가지려고 해. 이 왕토 사상에 기반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막 토지도 막 본인이 막 이렇게 다 내 거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젠 뭐예요? 점차적으로 이제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왜? 사실 얘네랑 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냐면은 이때는 당풍이야. 이때는 뭐야? 국풍이거든. 왜 국풍이 되냐면은 시기를 봐요. 8세기 말이야. 황소의 난 막 진행되고 있어. 황소의 난 뭐라고 배웠어요? 당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거의 그냥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카운터 펀치라고 말씀드렸잖아. 이후에 이제 주전층의 반란으로 인해서 당나라 멸망. 거의 지금 이 헤이안 시대 같은 경우는 당나라가 멸망할 때야. 뭔가 이제 국제적으로 거대한 세계였던 당나라가 끝. 그러면서 뭐야? 당나라가 없네. 새로운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 분권적인 모습들, 물론 당연히 일본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좀 커요.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이랑 좀 비교하면서 당풍이랑 국풍 이렇게 좀 나누기도 했어요. 자,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지방 분권적인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자,
이런 친구들 아시나? 무사계급. 요! 죄송합니다. 왜 했지? 자, 무사, 사무라이 이 계급층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 강해져요. 지방의 이제 대상인들이라든가 귀족들이라든가 호족들이 강해져. 그랬을 때 얘네를 보호하는 무사계급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사계급들이 패거리를 만들게 되고 하나의 집단 가문을 만들게 되고 힘이 세지면서 나중에 막부, 그러니까 이제 무사계급의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요건 좀 나중에 지금도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조직폭력배들이 없죠. 근데 옛날에 한 20-30년 전만 해도 전두환이나 이제 노통 때는 아니구나. 노통 때 맞지. 이때 이제 범죄와의 전쟁 영화 보면은 막 살아있네 막 이런 사람들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국가 공권력으로 다 쓸어 담았죠. 전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싹을 튀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자? 바로 가나 문자. 가나 문자. 그리고 또 와카. 와카가 뭐예요? 뭐 생각하면 돼? 와카라나이. 죄송해요. 네. 자, 가나는 여러분들 이제 히라가나 배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일본 문자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와카는 뭐냐면은 쌤이 아까 이제 일본을 뜻하는 단어에서 와라는 거 있었잖아. 와에다가 노래 가짜 씁니다.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일본 노래라는 거야. 와카라나 이것도 일본 노래잖아. 단어는 다르지만. 자, 그랬을 때 가나, 와카. 그리고 이제 그 내용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겐지 이야기, 겐지의 시, 이런 내용들. 딱 보면은 엄청난 차이잖아. 한자, 만연집, 고사기, 일본서기. 느낌이 약간 한자 특혜.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잖아. 막 삼국, 사기, 만연집 있을 것 같지 않아? 고사기 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가나, 와카, 겐지. 뭔가 일본 틱하잖아. 국풍. 일본의 특유의 국풍. 와카, 가나, 겐지. 이러한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견당사 이땐 파견했고 이땐 파견하겠습니까? 당나라 망했는데? 안 파견하지. 견당사 파견 X. 요렇게 헤이안 시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그리고 헤이안 시대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빨간색으로 빨간 맛.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 있었고요. 고조선 언제? 기원전 BC 2333년에서 언제? BC 108년에 멸망했죠. 누구에 의해서? 한 무제에 의해서.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됐어? 뭐 배워? 추기철기 시대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저라든가 동해라든가 부여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이렇게 배우고, 야마토 정권 전반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국시대가 되겠죠. 삼국 시대. 그리고 어떤 시대까지? 8세기니까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서 플러스 이제 남북국 시대까지 가겠죠. 남북국 시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후에 가서 이 헤이안 시대 중간까지 가서 어떤 시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되겠죠. 후삼국 시대. 시대 구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시험에 별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한국사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본 내용은 다루지 않고요. 오늘은 일본사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고대 한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한국과 일본사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 봬요.